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성역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집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집은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영토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그들의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가장 어둡고 뒤틀린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공간의 구석구석에는 오직 통제와 편집증, 그리고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소름 끼치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굳게 닫힌 문 뒤에 나르시시스트가 숨겨두는 5가지 충격적인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을 감시하고 배신하고 언제든 당신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섬뜩한 경고의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모든 것을 엿보는 숨겨진 카메라와 마이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생존자들이 가장 소름 끼쳐하는 발견 중 하나는 그들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구석에 교묘하게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책장 틈에 끼워진 녹음기, 심지어 화재 경보기나 환풍구에 숨겨진 감시 장치까지.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가장 사적인 대화, 가장 연약한 순간, 심지어 홀로 눈물 흘리던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통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타인을 불신합니다.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예외는 아니죠. 그들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녹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편집해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증거로 삼고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혹은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당신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실을 마치 신들린 듯 맞춘다면 그것은 뛰어난 직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 덕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당신이 떠나려 할 때 당신을 협박하고 망신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수도관이나 벽 틈에 숨겨두고 절대 당신을 위해 쓰지 않는 현금 다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숭배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성실하게 일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지려는 건강한 동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에게 돈은 곧 권력이자 상대를 감정적으로 통제하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그 무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늘 돈이 없다고 연기할 것입니다. 청구서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한숨을 쉬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지 늘어놓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집안의 가장 기괴하고 상상도 못할 곳에 현금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랍 깊숙한 곳이 아닙니다. 비닐에 싼 돈뭉치를 낡은 하수구 파이프에 쑤셔 넣거나 벽의 구멍 속에 감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이 돈을 숨겨둔 비밀 장소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곰팡이가 피고 축축하게 젖어 썩어버린 지폐들이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어 돈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날 제가 느낀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에게 그 돈을 쓰느니 차라리 한 푼도 남김없이 썩어 없어지는 쪽을 택했다는 끔찍한 사실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돈에 대한 그의 굶주림이 단순한 탐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처벌이었습니다. 너는 영원히 나에게 의존해야만 해. 나는 언제나 너보다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기 전에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라는 소리 없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주술적 물건들과 조종을 위한 서적들입니다. 제가 나르시시스트는 어두운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공기가 무겁고 탁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에너지가 정체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이것이 단순히 심리적인 느낌을 넘어 그들이 집 안으로 들여온 실제 물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누군가에게서 받아온 이상한 가루가 담긴 주술 단지나 부적 같은 것들을 옷가지에 싸서 집안 곳곳에 숨겨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고 어머니는 결국 다른 나르시시스트들처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에게 저주를 내렸어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신이 바로 영적인 오물을 내면에 품고 있으며 그것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래하는 파괴적인 결과는 외면한 채 이해하지도 못하는 주술이나 의식에 매달려 현실을 조종하려 듭니다. 만약 실제 주술이 아니라면 그것은 상징적인 형태의 어두운 도구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은 성경처럼 그들의 침대맡에 놓여 있지만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침서일 뿐입니다. 적을 완벽하게 파멸시켜라, 선택적 정직함을 이용해 상대를 혼란시켜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심을 갈구하라 와 같은 법칙들은 그들의 행동 강령이 됩니다. 그들은 성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어렵고 더 떠나기 힘든 존재가 되는 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동의 없이 저장된 사적인 사진과 영상이 가득한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이야기하기 힘든 주제이지만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사랑하는 척, 당신을 끌어안고 당신의 웃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당신 몰래 외장 하드나 비밀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들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당신을 공격하고 협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당신의 가장 은밀한 순간들, 당신이 가장 깊은 신뢰를 보였던 모습들, 당신의 몸이 당신의 동의 없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당신은 상상도 못할 이름의 암호로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슬며시 힌트를 던집니다. 내가 만약 이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나한테 보냈던 거, 나 아직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지 마, 라고 말이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친밀함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그들과 추억을 쌓고 있다고 믿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릴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외도와 배신을 계획하기 위한 비밀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너무 늦게야 나르시시스트에게 또 다른 전화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동차의 글로브 박스나 운전석 및 혹은 당신에게는 절대 열어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작고 낡은 전화기. 그들이 식료품을 사러 가거나 긴 산책을 핑계로 집을 나설 때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업무 이메일이나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그 비밀 전화기로 다른 이성들과 나눈 은밀한 메시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또 다른 삶입니다. 그 전화기 안에서 그들은 당신 앞에서 숨겨왔던 진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고 싱글인 척 행세하며 당신 옆에 누워 잠든 밤에도 낯선 이에게 달콤한 약속을 속삭이는 모습 말입니다. 당신이 그 전화기의 존재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그들은 내 물건에 손대지 마, 혹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라며 당신을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완벽한 이중생활의 증거를 숨겨둔 채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이 전화기는 단순히 외도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할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며 도망칠 수 있는 비상 탈출 계획이자 플랜 B인 셈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당신은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5가지는 단순히 이상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하고 숨기고 속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피해자인 척 포장하는 깊고 어두운 병의 증상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집은 감정적 전쟁이 벌어지는 범죄 현장이며 그들이 숨기는 모든 물건은 당신을 통제하고 혼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무기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감시당하는 듯한 서늘함을 느끼거나 무언가 불편한 것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비밀 위에 자신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집에 숨겨둔 것이야말로 당신이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마지막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갇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모든 걸음에 치유와 평화의 여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성역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집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집은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영토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그들의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가장 어둡고 뒤틀린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공간의 구석구석에는 오직 통제와 편집증, 그리고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소름 끼치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굳게 닫힌 문 뒤에 나르시시스트가 숨겨두는 5가지 충격적인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을 감시하고 배신하고 언제든 당신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섬뜩한 경고의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모든 것을 엿보는 숨겨진 카메라와 마이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생존자들이 가장 소름 끼쳐하는 발견 중 하나는 그들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구석에 교묘하게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책장 틈에 끼워진 녹음기, 심지어 화재 경보기나 환풍구에 숨겨진 감시 장치까지.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가장 사적인 대화, 가장 연약한 순간, 심지어 홀로 눈물 흘리던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통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타인을 불신합니다.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예외는 아니죠.
그들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녹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편집해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증거로 삼고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혹은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당신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실을 마치 신들린 듯 맞춘다면 그것은 뛰어난 직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 덕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당신이 떠나려 할 때 당신을 협박하고 망신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수도관이나 벽 틈에 숨겨두고 절대 당신을 위해 쓰지 않는 현금 다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숭배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성실하게 일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지려는 건강한 동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에게 돈은 곧 권력이자 상대를 감정적으로 통제하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그 무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늘 돈이 없다고 연기할 것입니다. 청구서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한숨을 쉬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지 늘어놓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집안의 가장 기괴하고 상상도 못할 곳에 현금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랍 깊숙한 곳이 아닙니다. 비닐에 싼 돈뭉치를 낡은 하수구 파이프에 쑤셔 넣거나 벽의 구멍 속에 감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이 돈을 숨겨둔 비밀 장소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곰팡이가 피고 축축하게 젖어 썩어버린 지폐들이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어 돈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날 제가 느낀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에게 그 돈을 쓰느니 차라리 한 푼도 남김없이 썩어 없어지는 쪽을 택했다는 끔찍한 사실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돈에 대한 그의 굶주림이 단순한 탐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처벌이었습니다. 너는 영원히 나에게 의존해야만 해. 나는 언제나 너보다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기 전에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라는 소리 없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주술적 물건들과 조종을 위한 서적들입니다. 제가 나르시시스트는 어두운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공기가 무겁고 탁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에너지가 정체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이것이 단순히 심리적인 느낌을 넘어 그들이 집 안으로 들여온 실제 물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누군가에게서 받아온 이상한 가루가 담긴 주술 단지나 부적 같은 것들을 옷가지에 싸서 집안 곳곳에 숨겨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고 어머니는 결국 다른 나르시시스트들처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에게 저주를 내렸어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신이 바로 영적인 오물을 내면에 품고 있으며 그것을 집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래하는 파괴적인 결과는 외면한 채 이해하지도 못하는 주술이나 의식에 매달려 현실을 조종하려 듭니다. 만약 실제 주술이 아니라면 그것은 상징적인 형태의 어두운 도구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은 성경처럼 그들의 침대맡에 놓여 있지만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침서일 뿐입니다. 적을 완벽하게 파멸시켜라. 선택적 정직함을 이용해 상대를 혼란시켜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심을 갈구하라. 와 같은 법칙들은 그들의 행동 강령이 됩니다. 그들은 성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어렵고 더 떠나기 힘든 존재가 되는 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동의 없이 저장된 사적인 사진과 영상이 가득한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이야기하기 힘든 주제이지만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사랑하는 척, 당신을 끌어안고 당신의 웃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당신 몰래 외장 하드나 비밀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들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당신을 공격하고 협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당신의 가장 은밀한 순간들, 당신이 가장 깊은 신뢰를 보였던 모습들, 당신의 몸이 당신의 동의 없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당신은 상상도 못할 이름의 암호로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슬며시 힌트를 던집니다. 내가 만약 이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나한테 보냈던 거, 나 아직 다 가지고 있는 거 잊지 마, 라고 말이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친밀함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그들과 추억을 쌓고 있다고 믿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릴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외도와 배신을 계획하기 위한 비밀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너무 늦게야 나르시시스트에게 또 다른 전화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동차의 글로브 박스나 운전석 및 혹은 당신에게는 절대 열어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작고 낡은 전화기. 그들이 식료품을 사러 가거나 긴 산책을 핑계로 집을 나설 때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업무 이메일이나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그 비밀 전화기로 다른 이성들과 나눈 은밀한 메시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또 다른 삶입니다. 그 전화기 안에서 그들은 당신 앞에서 숨겨왔던 진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고 싱글인 척 행세하며 당신 옆에 누워 잠든 밤에도 낯선 이에게 달콤한 약속을 속삭이는 모습 말입니다. 당신이 그 전화기의 존재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그들은 내 물건에 손대지 마, 혹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라며 당신을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완벽한 이중생활의 증거를 숨겨둔 채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이 전화기는 단순히 외도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할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며 도망칠 수 있는 비상 탈출 계획이자 플랜 B인 셈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당신은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5가지는 단순히 이상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하고 숨기고 속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피해자인 척 포장하는 깊고 어두운 병의 증상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집은 감정적 전쟁이 벌어지는 범죄 현장이며 그들이 숨기는 모든 물건은 당신을 통제하고 혼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무기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감시당하는 듯한 서늘함을 느끼거나 무언가 불편한 것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비밀 위에 자신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집에 숨겨둔 것이야말로
당신이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마지막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갇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모든 걸음에 치유와 평화의 여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성역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집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집은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영토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그들의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가장 어둡고 뒤틀린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공간의 구석구석에는 오직 통제와 편집증, 그리고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소름 끼치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굳게 닫힌 문 뒤에 나르시시스트가 숨겨두는 5가지 충격적인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을 감시하고 배신하고 언제든 당신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섬뜩한 경고의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모든 것을 엿보는 숨겨진 카메라와 마이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생존자들이 가장 소름 끼쳐하는 발견 중 하나는 그들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구석에 교묘하게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책장 틈에 끼워진 녹음기, 심지어 화재 경보기나 환풍구에 숨겨진 감시 장치까지.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가장 사적인 대화, 가장 연약한 순간, 심지어 홀로 눈물 흘리던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통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타인을 불신합니다.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예외는 아니죠. 그들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녹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편집해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증거로 삼고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혹은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당신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실을 마치 신들린 듯 맞춘다면 그것은 뛰어난 직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 덕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당신이 떠나려 할 때 당신을 협박하고 망신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수도관이나 벽 틈에 숨겨두고 절대 당신을 위해 쓰지 않는 현금 다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숭배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성실하게 일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지려는 건강한 동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에게 돈은 곧 권력이자 상대를 감정적으로 통제하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그 무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늘 돈이 없다고 연기할 것입니다. 청구서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한숨을 쉬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지 늘어놓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집안의 가장 기괴하고 상상도 못할 곳에 현금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랍 깊숙한 곳이 아닙니다. 비닐에 싼 돈뭉치를 낡은 하수구 파이프에 쑤셔 넣거나 벽의 구멍 속에 감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이 돈을 숨겨둔 비밀 장소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곰팡이가 피고 축축하게 젖어 썩어버린 지폐들이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어 돈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날 제가 느낀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에게 그 돈을 쓰느니 차라리 한 푼도 남김없이 썩어 없어지는 쪽을 택했다는 끔찍한 사실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돈에 대한 그의 굶주림이 단순한 탐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처벌이었습니다. 너는 영원히 나에게 의존해야만 해. 나는 언제나 너보다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기 전에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라는 소리 없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주술적 물건들과 조종을 위한 서적들입니다. 제가 나르시시스트는 어두운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공기가 무겁고 탁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에너지가 정체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이것이 단순히 심리적인 느낌을 넘어 그들이 집 안으로 들여온 실제 물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누군가에게서 받아온 이상한 가루가 담긴 주술 단지나 부적 같은 것들을 옷가지에 싸서 집안 곳곳에 숨겨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고 어머니는 결국 다른 나르시시스트들처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에게 저주를 내렸어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신이 바로 영적인 오물을 내면에 품고 있으며 그것을 집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래하는 파괴적인 결과는 외면한 채 이해하지도 못하는 주술이나 의식에 매달려 현실을 조종하려 듭니다. 만약 실제 주술이 아니라면 그것은 상징적인 형태의 어두운 도구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은 성경처럼 그들의 침대맡에 놓여 있지만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침서일 뿐입니다. 적을 완벽하게 파멸시켜라, 선택적 정직함을 이용해 상대를 혼란시켜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심을 갈구하라 와 같은 법칙들은 그들의 행동 강령이 됩니다. 그들은 성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어렵고 더 떠나기 힘든 존재가 되는 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동의 없이 저장된 사적인 사진과 영상이 가득한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이야기하기 힘든 주제이지만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사랑하는 척, 당신을 끌어안고 당신의 웃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당신 몰래 외장 하드나 비밀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들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당신을 공격하고 협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당신의 가장 은밀한 순간들, 당신이 가장 깊은 신뢰를 보였던 모습들, 당신의 몸이 당신의 동의 없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당신은 상상도 못할 이름의 암호로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슬며시 힌트를 던집니다. 내가 만약 이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나한테 보냈던 거, 나 아직 다 가지고 있는 거 잊지 마, 라고 말이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친밀함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그들과 추억을 쌓고 있다고 믿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릴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외도와 배신을 계획하기 위한 비밀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너무 늦게야 나르시시스트에게 또 다른 전화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동차의 글로브 박스나 운전석 및 혹은 당신에게는 절대 열어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작고 낡은 전화기. 그들이 식료품을 사러 가거나 긴 산책을 핑계로 집을 나설 때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업무 이메일이나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그 비밀 전화기로 다른 이성들과 나눈 은밀한 메시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또 다른 삶입니다. 그 전화기 안에서 그들은 당신 앞에서 숨겨왔던 진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고 싱글인 척 행세하며 당신 옆에 누워 잠든 밤에도 낯선 이에게 달콤한 약속을 속삭이는 모습 말입니다. 당신이 그 전화기의 존재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그들은 내 물건에 손대지 마, 혹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라며 당신을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완벽한 이중생활의 증거를 숨겨둔 채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이 전화기는 단순히 외도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할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며 도망칠 수 있는 비상 탈출 계획이자 플랜 B인 셈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당신은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5가지는 단순히 이상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하고 숨기고 속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피해자인 척 포장하는 깊고 어두운 병의 증상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집은 감정적 전쟁이 벌어지는 범죄 현장이며 그들이 숨기는 모든 물건은 당신을 통제하고 혼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무기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감시당하는 듯한 서늘함을 느끼거나 무언가 불편한 것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비밀 위에 자신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집에 숨겨둔 것이야말로 당신이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마지막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갇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모든 걸음에 치유와 평화의 여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성역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집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집은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영토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그들의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가장 어둡고 뒤틀린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공간의 구석구석에는 오직 통제와 편집증, 그리고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소름 끼치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굳게 닫힌 문 뒤에 나르시시스트가 숨겨두는 5가지 충격적인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을 감시하고 배신하고 언제든 당신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섬뜩한 경고의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모든 것을 엿보는 숨겨진 카메라와 마이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생존자들이 가장 소름 끼쳐하는 발견 중 하나는 그들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구석에 교묘하게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책장 틈에 끼워진 녹음기, 심지어 화재 경보기나 환풍구에 숨겨진 감시 장치까지.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가장 사적인 대화, 가장 연약한 순간, 심지어 홀로 눈물 흘리던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통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타인을 불신합니다.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예외는 아니죠. 그들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녹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편집해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증거로 삼고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혹은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당신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실을 마치 신들린 듯 맞춘다면 그것은 뛰어난 직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 덕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당신이 떠나려 할 때 당신을 협박하고 망신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수도관이나 벽 틈에 숨겨두고 절대 당신을 위해 쓰지 않는 현금 다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숭배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성실하게 일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지려는 건강한 동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에게 돈은 곧 권력이자 상대를 감정적으로 통제하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그 무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늘 돈이 없다고 연기할 것입니다. 청구서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한숨을 쉬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지 늘어놓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집안의 가장 기괴하고 상상도 못할 곳에 현금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랍 깊숙한 곳이 아닙니다. 비닐에 싼 돈뭉치를 낡은 하수구 파이프에 쑤셔 넣거나 벽의 구멍 속에 감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이 돈을 숨겨둔 비밀 장소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곰팡이가 피고 축축하게 젖어 썩어버린 지폐들이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어 돈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날 제가 느낀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에게 그 돈을 쓰느니 차라리 한 푼도 남김없이 썩어 없어지는 쪽을 택했다는 끔찍한 사실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돈에 대한 그의 굶주림이 단순한 탐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처벌이었습니다. 너는 영원히 나에게 의존해야만 해. 나는 언제나 너보다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기 전에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라는 소리 없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주술적 물건들과 조종을 위한 서적들입니다. 제가 나르시시스트는 어두운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공기가 무겁고 탁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에너지가 정체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이것이 단순히 심리적인 느낌을 넘어 그들이 집 안으로 들여온 실제 물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누군가에게서 받아온 이상한 가루가 담긴 주술 단지나 부적 같은 것들을 옷가지에 싸서 집안 곳곳에 숨겨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고 어머니는 결국 다른 나르시시스트들처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에게 저주를 내렸어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신이 바로 영적인 오물을 내면에 품고 있으며 그것을 집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래하는 파괴적인 결과는 외면한 채
이해하지도 못하는 주술이나 의식에 매달려 현실을 조종하려 듭니다. 만약 실제 주술이 아니라면 그것은 상징적인 형태의 어두운 도구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은 성경처럼 그들의 침대맡에 놓여 있지만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침서일 뿐입니다. 적을 완벽하게 파멸시켜라, 선택적 정직함을 이용해 상대를 혼란시켜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심을 갈구하라 와 같은 법칙들은 그들의 행동 강령이 됩니다. 그들은 성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어렵고 더 떠나기 힘든 존재가 되는 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동의 없이 저장된 사적인 사진과 영상이 가득한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이야기하기 힘든 주제이지만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사랑하는 척, 당신을 끌어안고 당신의 웃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당신 몰래 외장 하드나 비밀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들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당신을 공격하고 협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당신의 가장 은밀한 순간들, 당신이 가장 깊은 신뢰를 보였던 모습들, 당신의 몸이 당신의 동의 없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당신은 상상도 못할 이름의 암호로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슬며시 힌트를 던집니다. 내가 만약 이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나한테 보냈던 거, 나 아직 다 가지고 있는 거 잊지 마, 라고 말이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친밀함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그들과 추억을 쌓고 있다고 믿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릴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외도와 배신을 계획하기 위한 비밀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너무 늦게야 나르시시스트에게 또 다른 전화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동차의 글로브 박스나 운전석 및 혹은 당신에게는 절대 열어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작고 낡은 전화기. 그들이 식료품을 사러 가거나 긴 산책을 핑계로 집을 나설 때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업무 이메일이나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그 비밀 전화기로 다른 이성들과 나눈 은밀한 메시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또 다른 삶입니다. 그 전화기 안에서 그들은 당신 앞에서 숨겨왔던 진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고 싱글인 척 행세하며 당신 옆에 누워 잠든 밤에도 낯선 이에게 달콤한 약속을 속삭이는 모습 말입니다. 당신이 그 전화기의 존재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그들은 내 물건에 손대지 마, 혹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라며 당신을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완벽한 이중생활의 증거를 숨겨둔 채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이 전화기는 단순히 외도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할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며 도망칠 수 있는 비상 탈출 계획이자 플랜 B인 셈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당신은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5가지는 단순히 이상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하고 숨기고 속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피해자인 척 포장하는 깊고 어두운 병의 증상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집은 감정적 전쟁이 벌어지는 범죄 현장이며 그들이 숨기는 모든 물건은 당신을 통제하고
혼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무기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감시당하는 듯한 서늘함을 느끼거나 무언가 불편한 것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비밀 위에 자신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집에 숨겨둔 것이야말로 당신이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마지막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갇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모든 걸음에 치유와 평화의 여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성역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집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집은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영토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그들의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가장 어둡고 뒤틀린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공간의 구석구석에는 오직 통제와 편집증, 그리고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소름 끼치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굳게 닫힌 문 뒤에 나르시시스트가 숨겨두는 5가지 충격적인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을 감시하고 배신하고 언제든 당신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섬뜩한 경고의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모든 것을 엿보는 숨겨진 카메라와 마이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생존자들이 가장 소름 끼쳐하는 발견 중 하나는 그들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구석에 교묘하게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책장 틈에 끼워진 녹음기, 심지어 화재 경보기나 환풍구에 숨겨진 감시 장치까지.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가장 사적인 대화, 가장 연약한 순간, 심지어 홀로 눈물 흘리던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통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타인을 불신합니다.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예외는 아니죠. 그들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녹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편집해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증거로 삼고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혹은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당신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실을 마치 신들린 듯 맞춘다면 그것은 뛰어난 직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 덕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당신이 떠나려 할 때 당신을 협박하고 망신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수도관이나 벽 틈에 숨겨두고 절대 당신을 위해 쓰지 않는 현금 다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숭배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성실하게 일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지려는 건강한 동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에게 돈은 곧 권력이자 상대를 감정적으로 통제하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그 무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늘 돈이 없다고 연기할 것입니다. 청구서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한숨을 쉬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지 늘어놓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집안의 가장 기괴하고 상상도 못할 곳에 현금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랍 깊숙한 곳이 아닙니다. 비닐에 싼 돈뭉치를 낡은 하수구 파이프에 쑤셔 넣거나 벽의 구멍 속에 감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이 돈을 숨겨둔 비밀 장소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곰팡이가 피고 축축하게 젖어 썩어버린 지폐들이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어 돈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날 제가 느낀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에게 그 돈을 쓰느니 차라리 한 푼도 남김없이 썩어 없어지는 쪽을 택했다는 끔찍한 사실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돈에 대한 그의 굶주림이 단순한 탐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처벌이었습니다. 너는 영원히 나에게 의존해야만 해. 나는 언제나 너보다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기 전에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라는 소리 없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주술적 물건들과 조종을 위한 서적들입니다. 제가 나르시시스트는 어두운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공기가 무겁고 탁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에너지가 정체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이것이 단순히 심리적인 느낌을 넘어 그들이 집 안으로 들여온 실제 물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누군가에게서 받아온 이상한 가루가 담긴 주술 단지나 부적 같은 것들을 옷가지에 싸서 집안 곳곳에 숨겨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고 어머니는 결국 다른 나르시시스트들처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에게 저주를 내렸어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신이 바로 영적인 오물을 내면에 품고 있으며 그것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래하는 파괴적인 결과는 외면한 채 이해하지도 못하는 주술이나 의식에 매달려 현실을 조종하려 듭니다. 만약 실제 주술이 아니라면 그것은 상징적인 형태의 어두운 도구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은 성경처럼 그들의 침대맡에 놓여 있지만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침서일 뿐입니다. 적을 완벽하게 파멸시켜라, 선택적 정직함을 이용해 상대를 혼란시켜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심을 갈구하라 와 같은 법칙들은 그들의 행동 강령이 됩니다. 그들은 성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어렵고 더 떠나기 힘든 존재가 되는 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동의 없이 저장된 사적인 사진과 영상이 가득한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이야기하기 힘든 주제이지만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사랑하는 척, 당신을 끌어안고 당신의 웃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당신 몰래 외장 하드나 비밀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들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당신을 공격하고 협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당신의 가장 은밀한 순간들, 당신이 가장 깊은 신뢰를 보였던 모습들, 당신의 몸이 당신의 동의 없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당신은 상상도 못할 이름의 암호로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슬며시 힌트를 던집니다.
내가 만약 이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나한테 보냈던 거, 나 아직 다 가지고 있는 거 잊지 마, 라고 말이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친밀함이 아니었고